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었으나 해가 뜨질 않는 나라가 돼버렸다. 망했다. 자, 우리나라는 망해가고 있는데 영국은 망했다. 망했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자, 영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10%대입니다. 여기. 이거 보세요. 미친 듯이 올라가죠. 2021년부터 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 상승폭은 상식적이지 않죠. 무섭죠. 10%예요. 우리나라 지금 5%대 물가 상승률 가지고도 난리 치고 있는데 여기 10%입니다. 파운드화 2021년서부터 꼬꾸라지기 시작하는데 지금 2021년 9월 파운드화 박살났죠. 주요 통화 가치 하락폭 보세요. 영국, 그 다음 누구야? 한국. 영국하고 한국이 지금 잘 사는 나라 한 10개에서 15개 나라 중에 뒤에서 딱 붙어 있습니다. 현재 2022년부터 2023년도 영국하고 한국이에요. 두 나라가 아주 그냥 폭삭 망가지고 있는데 영국은 불이 이미 붙었어. 불이 활발 타고 있습니다. 영국이 지금 대박 박살이 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자, 영국 국채금리 우악! 우악, 그래프가 미쳤어요. 이건 비정상적인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는 건 뭔가 잘못됐다. 2023년 IMF 주요국 경제성장률 전망인데 보시면, 자, 이게 기존 2022년 10월에 IMF가 성장률 전망한 거고, 노란 게 1월에, 올해 1월에 한 건데, 중국 더 높게 잡았죠? 세계 더 높게 잡았죠? 일본마저도 더 높게 잡았습니다. 한국 낮췄어요. 미국 높게 잡았고, 유로존 높게 잡았고, 영국 낮췄습니다. 한국과 영국만 2022년 10월에 전망한 것보다 2023년 1월에 전망한 게 더 안 좋다. 딱 두 나라만, 전 세계 주요국 중에 딱 두 나라만 IMF가 더 나빠진다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영국은 마이너스. 한국과 영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잘 나가는 나라였던 나라 중에, 잘 사는 나라 중에 지금 꼴찌에서 원투 펀치를 달리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일본보다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2023년에 말이죠. 일본은 GDP가 크잖아.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낮죠. 선진국들의 경제 성장률이 낮은 건 분모가 크니까 어쩔 수가 없죠. 그래도 조금만 성장해도 전체적인 양은 못 사는 나라보다는 훨씬 크죠. 근데 일본은 잃어버린 30년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도 안 오르고 월급도 안 오르고 30년 전 월급을 지금 그대로 받고 있는 그 나라보다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게 되는 게 지금 2023년 IMF의 예측이라는 겁니다. 이럴 수가 있나? 그럼 대한민국도 거의 망하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1년도 안 됐어. 9개월, 10개월 만에 이렇게 된 거예요. 대단한 거죠. 어마어마한, 이것도 실력이라면 실력이다. 대단하다. 야, 지금 영국 전역이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누가 파업을 하냐? 지금 내셔널 에듀케이션 유니언. 교사들이 파업을 하면서 학교 85%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학교 85%가 문을 닫아버렸어. 빨갱이의 나라죠. 파업을 하고 난리 났습니다. 왜 파업을 했냐? 월급을 너무 조금밖에 안 올려줬다고 교사들, 공무원, 간호사 전부 다 파업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지금 돌아가는 게 없어. 다 파업 중입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월급은 안 오르는데 물가는 이렇게 올라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부동산? 서울이 부동산 대한민국 많이 올랐다고 난리 쳤잖아요. 영국에 비하면 껌값이야, 오른 게. 영국은 미친 듯이 부동산이 올랐습니다. 런던 부동산 코로나 때 장난이 아니고. 자, 영국. 제가 썸네일에 이렇게 써놨죠. 대한민국의 미래가 궁금하거든. 영국을 보라. 영국이 이것저것 민영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 국민들이 살기 너무 힘든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민영화를 막아야 되는 거예요. 영국 사람들도 그걸 알아요. 대표적인 게 영국 철도. 너무너무 비싸서 결국은 국유화하는 쪽으로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영국이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냥 이거죠. 브렉시트. EU에서 영국이 똥 떨어져 나왔어. 자, 그런데 브렉시트를 왜 한 걸까? 여기에 정치인들의 가스라이팅이 있었다는 겁니다. 브렉시트 해야 된다, 탈퇴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EU만 있는 게 아니다. 중국, 인도, 미국, 한국 이런 나라들이 있어. 수출 대상 다변화하면 돼. EU 탈퇴한다고 문제 안 생겨. 이렇게 됐고요. EU에 소속돼 있으니까 EU의 분담금을 우리가 너무 많이 낸다. 이거였어요. 가장 큰 게 이거였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들이 분담금을 많이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깝다 이거예요. 아니 우리나라 국민들도 힘들어 죽겠는데 EU에다 분담금 이렇게 많이 내고 뭐가 좋아? 이걸 복지에 돌리면 되지. 이 논리가 엄청나게 먹혔다라는 겁니다. 이게 제일 많이 먹혔어요. 예, 이게 제일 많이 먹혔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이민자. 자, EU에 소속돼 있으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왔다 갔다 채용도 쉽고 이게 다 굉장히 좋습니다. 자유로워요. 자, 영국의 경기가 안 좋아. 정치인들이 등신 같아가지고 민영화도 많이 하고 영국 국민들이 살기가 힘들어. 그걸 어떻게 돌리느냐? 이민자들. 이민자가 일자리 다 가져간다. 정치인들의 이 가스라이팅이 먹혔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거 먹혀요.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의 일자리를 가져간다. 먹혀. 실제 자기들이 그 일자리는 안 할 거면서 먹힙니다. 우리나라도. 충분히. EU 이탈 시 노동법 보공 안전들의 통제력이 강화된다. 자, EU가 결정한 법대로 하자 보니 영국 입장에서 불만이 있어. 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법대로 할 거야. 이거예요. 이게 먹혔다는 겁니다. 제일 큰 건 이민자, 일자리를 이민자들이 뺏어갔다. 우리가 EU에 있으니까 이민자들을 규제할 방법이 없다. 자, EU의 분담금 우리 너무 많이 낸다. 이 돈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쓰면 이거 얼마나 좋겠느냐. EU 탈퇴하자. 브렉시트 하자. 이게 먹혀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런데 요 전부터 브렉시트 논의가 돼서 결정이 되고 몇 년 동안 그 절차를 밟다가 2021년부터 브렉시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2021년부터 물가가 와 이렇게까지 될 줄은 이 인간도 몰랐지. 브렉시트를 주장했었던 이 정치 세력들도 이렇게까지 존망할 줄 몰랐어. 딱 여기부터 출발한 겁니다. 브렉시트나 탈중국 얘기하는 게 똑같은 거라는 겁니다. 자, EU 시장을 버렸어요. 그런데 영국은 EU에 있을 때 무역 의존도가 EU가 35%, 32% 이 정도예요. 우리나라는 중국의 의존도가 몇 퍼센트죠? 25%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보다 무역 의존도가 EU가 훨씬 높았던 영국이 이 가스라이팅이 먹혔다는 거예요. 이게 30% 이상 EU에다가 팔아먹고 무역하면서 먹고 사는 나라가 EU 벽을 쌓아버리네? 그런데 브렉시트에 누가 찬성했느냐? 세대 간 투표율이 있습니다. 자, EU 탈퇴. 여기가 잔류, 탈퇴. 점점점 나이가 많아질수록 탈퇴해야 된다가 많죠. 문제는 투표율이 노인들 투표율이 어마무시합니다. 자, 보시면 35세에서 45세는 찬성이 조금 더 높죠? 45세 이상서부터 EU 잔류하지 말자. 브렉시트가 더 높습니다. 근데 투표율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젊은 세대들은 EU 잔류해야 된다. 반대, 탈퇴해야 된다. 브렉시트는 얼마 안 됐어요. 근데 투표율이 너무 낮았습니다. 노인들한테 자신들의 미래를 맡긴 결과가 이거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미래가 궁금하거든. 영국을 바라봐라. 노인들이 망친 나라. 윤석열 누가 찍었지? 노인들이 찍었죠. 근데 재밌는 건 영국의 젊은 애들은 투표율이 매우 낮지만 그래도 생각이라는 게 있었네? 근데 우리나라는 20대 특히 남자애들 윤석열을 찍었다. 미래는 어떻게 될까? 박살나는 거죠. 세계 도시 금융 경쟁력. 영국 하면 떠오르는 게 금융입니다. 국제금융의 메카였어요. 그런데 EU를 탈퇴하고 나니까 런던에 금융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있을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영국 하면 런던 하면 떠올렸었던 금융이라는 이 키워드가 사라져버렸어요. 영국이 경쟁력을 완전히 잃게 되는 거죠. 이걸 한 사람이 누구냐? 보리스 존슨.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 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스라이팅 한 다음에 이걸 성사시킨 인간이죠. 영국을 망하게 한 역사에 기록될 총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아무튼 영국이 계속 경제가 박살이 나고 인기가 떨어지니까 이제 내려와요. 그 다음에 누가 왔느냐? 더 심각한 인간이 영국 총리가 되는데 트러스. 44일 만에 243조 원을 날리고 트러스. 보리스 다음에 재무장관 출신의 사람하고 이 트러스랑 각축이다 이랬는데 트러스가 됩니다. 총리에. 이 인간은 내가 제2의 대처가 되겠다. 이러면서 신자유주의 대처가 한 거 그대로 따라하면 되겠지. 지금 경기가 박살나고 있는데 법인세 인하, 금리 인하, 세금을 다 깎아준다라고 발표를 해버립니다. 다른 나라들은 횡재세 걷고 세금 더 걷어서 어떻게든 메꿔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얘가 되자마자 대규모 세금 감면 정책을
냅니다. 부자 감세를 딱 발표하자마자 영국의 단기 국채 금리가 치솟기 시작하고 영란은행이라고 하죠. 영란은행에서 막 그거 국채를 사들였다가 매입했다가 온갖 브루스를 치는데 243조 원이 사라진다. 그래서 44일 만에 내려가게 됩니다. 노인들한테 우리의 미래를 맡기면 영국 꼬라지 딱 나는 겁니다. 이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투표합시다. 투표해야지 돼요. 지금 영국을 보면 남의 나라 이야기 같지가 않잖아요. 영국이 브렉시트를 결정하는데 노인들이 압도적으로 찬성을 했단 말이야. 여기에 가스라이팅 당해서. EU 분담금 그거 우리 복지로 쓰면 되지. 단순한 이 하나. 야, 이민자들이 우리 이거 다 일자리 뺏어가는데 이거 브렉시트 하면 얘네들 규제할 수 있잖아. 요런 진짜 지엽적이지 지엽적인 아주 단순한 이걸로 이 보리스라는 인간과 그 정치 세력들이 국민들을 가스라이팅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얘는 보리스는요 영국의 이준석이라고 보면 됩니다. 영국의 이준석이에요. 여가부 폐지, 페미가 판치는 나라에서 못 살겠다. 이걸로 무식한 이찍남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나라가 9개월 만에 걔 박살이 나고 있다. 얘가 이준석이고 얘가 윤석열이라는 거죠. 그런데 얘는 44일 만에 내려오기라도 했지. 영국은 지금 수습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뭐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다? 깨어있는 시민들이 투표율이 높아져야만 한다. 우리가 더 절박해져야만 한다. 아시겠죠?